아무데도 안 봐요. 여기를 봐야지 딱 정면이죠. 이 점.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봅니다.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촬영할 때 카메라 쳐다보고 해요? 이거 보면 좋잖아요. 형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그럼 이게 이제 나를 보는 거잖아. 보는 사람들. 그게 낫잖아. 야, 뭐라 하면 자. 야, 여하튼 자. 추석 잘 보냈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아 근데 자기 소개 안 해도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나 보니까. 자기 소개를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트롤링의 진행자 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창고 TV 진꾼입니다. 워낙에 이 토이 쪽에서 키덜트 쪽에서 메가 인플루언서가 아유 보니까 감사합니다. 메가는요. 그 뭐야 얼마 전에 내가 어저께 그대에게 들었던 전화 내용을 여기서 스포해도 됩니까? 아 네 말씀하세요. 아카데미 과학사와의 네. 협업 이야기. 이번에 아카데미 과학사에서 신제품이 출시를 하는데요. 그 신제품 출시 리뷰 아카데미 과학사하고 같이 동시에. 야, 아카데미가 예. 자기네 채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없고. 유튜브 채널이 없어요. 그냥 제조하고 판매만 하는 회사예요. 자기네 SNS 계정 같은 게 있긴 있을 거야. 있을 하지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의 역량이 없는 그렇죠. 그런 회사지. 네. 그래가지고 영광스럽게도 이번에 원래 사실 그거 알아요? 아카데미 과학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나 큰 프라모델 제작사인 거. 엄청 크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래요?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회사예요. 오.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실 건데 아마도 그런 게 있어요. 아카데미 과학사가 옛날에는 사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카피 해가지고 고품질의 카피 회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제를 네, 네. 했던 회사였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프라모델 생산 제작으로는 글로벌한 회사,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고 금연 기술 아주 좋잖아요. 굉장한 회사입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어렸을 때 아카데미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뭐 짐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짐꾼 아지트에 갔더니 뭐 다른 제품들도 있고 또 우리 레트롤링의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혁이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아닌 장난감이 많잖아요. 나는 그래요? 어렸을 때 아카데미만 모았어요. 아카데미가 최고였죠. 그냥 품질이나, 아카데미하고 네. 그 밑에가 이제 아이디어 이렇게 세미나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강남 모형, 뭐 강남 등등등. 모형 뭐 네. 수도 없이 수백 개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만들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도 느꼈어. 한 딱 1년 정도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 보니까 아카데미하고 나머지는 다 이게 레벨 차이가 너무 그럼요. 많이 나. 일단은 라인업도 아카데미가 제일 좋았고요. 음. 그다음에 품질, 구성, 뭐 가격, 뭐 비교할 수가 없었죠. 비교를 할 수가. 그래서 아카데미 저는 그래서 아카데미가 아닌 장난감이 프라모델이 이렇게 많은지 나는 사실은 이 명동에 와서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고전 프라라고 하는 세계를 내가 잘 몰랐다가 네. 저도 이제 뭐 그 레트로 콜렉터이자 매니아이긴 하지만 장난감을 모지 않으니까 나 잘 모르거든. 근데 혁이가 모으는 장난감 봤더니 별 희한 얄로끄만 회사가 엄청 많은 거야. 나는 아카데미하고 진짜 살 게 없으면 아이디어 샀거든. 아이디어 밑으로는 보지도 않았어. 강남 모형. 강남까지는 쳐줬다. 강남 모형 진양과까지. 진양도 안 쳐줬어. 난 진양도 안 진양도 쳐주고. 좋은 거 많았는데. 나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프라모델은 아카데미 아니면 그냥 쳐다를 안 봤어요. 어머니가 사지도 못하겠어요. 뽀빠이 과학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알죠. 뽀빠이 거는 나는 그나마 좋았던 게 간단 부위 샀어. 간단 부위도 뽀빠이. 그러니까 완구, 완제품, 완구. 그러니까 이렇게 털어가면서 썰을 이게 좀 생각이 하나씩 나잖아요. 사실은 뽀빠이도 나름 되게 좋았어요. 프라모델이? 네, 프라모델이건 왕구건. 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데 사실 밀리터리라고 하잖아요. 탱크나 군용 나는 비행기 같은 거. 아카데미 협업한다길래 이제 아카데미 띄워주려고 했더니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도 살짝 얘기하다가 이제 아. 아카데미로 이제 본론으로 가면 그렇지. 아카데미 추억 있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 사실 80년대 그 대백과 사전이라고 하잖아요. 대백과 사전이라든지 각종 비디오를 통해서 미니백과. 예 얼핏 보던 만화 주인공들을 이제 아카데미에서 다 내주기 시작한 거죠. 여하튼 나 오늘 내가 정말로 정말로 가지고 좋아하셨던 아카데미 정말로 시리즈. 좋아했던 아카데미.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싶은 거.
네,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왠지 하나는 알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뭡니까? 가리안 시리즈? 가리안 시리즈. 가리안 시리즈. 가리안 시리즈가 너무 갖고 싶어요. 어디에도 진짜 빠지지 않는 최고였어요. 네. 가리안 시리즈는 정말로 내가 그 예를 들어서 프로마식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모아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스타워즈를 치면 스톰트루퍼 같은. 스톰트루퍼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개 샀어요. 개당 500원이었는데 당시에 초판이 500원이었는데 프로마식스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위, 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 지, 사병용. 네. 장교용인가? 예, 뭐 그러니까 하여튼 사병용 하나, 지, 그다음에 위. 예, 그래서- 위는 우리 편. 위가 우리 편이 아니지. 위는 우리 편이었어요. 아, 지하고 그랬나? 보통은 나쁜 놈이었고. 사병용이랑 그 장교용. 장교용이랑 네. 위가 우리 편이구나. 네. 위가 뭐 적군을 뭐 뺏어서 썼던지 하여튼 그거 설정집에 보면은 그 제국하고 싸운다고 나와 있어요. 그 스쿠츠가 거느리고 다니는 애가 지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위는 확실히 우리 편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요. 위만. 위인가 지인. 그다음에 그 스쿠츠 주엘 뭐 이런 애들 중에 스쿠츠인가는 우리 편이었던 것 같고. 스쿠츠가 데리고 다니는 애가 프로마식스가 있어. 아 그래요? 걔가 위인가 지인가 그래. 여하튼 저는 그런 걸 다 모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인디안 기병대 시리즈. 아 국내 아카데미에선 8개가 나왔더라고요. 전부 다 샀죠. 근데 그 어린 시절에도 그걸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이쁘다. 그렇죠. 일단 그 런너 색깔 같은 게 단색이 아니잖아.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눠지죠. 정말 얼굴은 살색이고 옷 같은 건 빨간색이고. 뼈대에다가 옷을 입히는 근데 것처럼. 이걸 네. 딱 조립해서 딱 끼울 때 그 느낌 벌써 나잖아. 컬이 엄청 좋다. 인디언 기병대 시리즈 이 컬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네. 추장, 아파치, 코만치인가? 아파치, 인디안, 뭐 인디안, 그다음에 보안관, 보안관, 기병대, 장교, 뭐 그렇게 있었고요. 멕시칸. 혹시 이제 이거 말로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자료 사진 이렇게 딱 나와요. 자료 화면 같은 거. 어쨌든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리즈는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일단 당연히 풀셋을 샀고 당연히 샀고 풀셋 이상으로 이제 두 개 세 개를 샀던 거의 유의했던 시리즈가 가리안 시리즈였고 이 인디안 기병대 시리즈. 자, 지금 말씀하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모을 수는 있어요. 모을 수는 있는데 엄청난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모을 수가 있긴 있습니까? 있죠. 돈만 있으면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음.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 제품의 그 우수성, 훌륭함을 알고 있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제품이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세트를 구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 사실 요즘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제 리부팅하는 게 독수리 오용제. 독수리 오형제 시리즈. 네, 그게 이제 갓 피닉스라고 해서 원제는 사실 그 전 거랑 후 거랑 똑같아요. 갓 피닉스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독수리 사령선, 네. 불사조 사령선 뭐 네. 이런 식으로 부르죠. 네. 둘 다 이름 같은 건데, 어쨌든 그것도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샀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가리안이랑 이건 그리고 또 이제 제타 건담 시리즈의 적군들이 몇 개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들도 조금씩 그리운 마음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되게 하여튼 되게 멋있는 옛날 시리즈를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다 구하기 힘든 것들만 말씀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구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건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 건 비싸고 차라리 비슷한 일본 원판을 구하시는 게 제품 자체만 놓고 보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감성이 안 나오신다 그러면 우리나라 걸 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리안 같은 경우는 일본 거 네. 오리지널도 이 디자인 레이아웃이 똑같더라고요. 비슷하죠. 네, 그래서 글씨만 그냥 일본 거 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괜찮죠. 인디안 기병대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원래 원판은 몇 개 더 있죠. 더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건 일제나 우리나라 거랑 다 비싸대요.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네, 이미 그 뭐 금연까지 더 절판이 났고 뭐 엄청 비싸다는 얘기 들어서 근데 추억이 이상하게 그게 인디안 시리즈가 더 옛날 거거든요. 더 옛날 거죠. 네, 그렇죠. 내 기억에 그걸 500원도 안 했어. 더 쌌어. 300원 뭐 이랬을 것 더 같기도 하고 싸가지고 800원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리안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500원이 무조건 나왔었는데 500원이었죠. 500원 나왔었고 그다음에 가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리안만 1000원짜리가 있었지. 그렇죠. 그 아트웍 죽이는 거. 예, 디럭스판 변신도 되고요. 아트웍이 끝내줬잖아. 하여튼 그것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개까지는 샀어요. 아, 그 디럭스판도 3개까지 샀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만들어진 걸로 아니면 만들어진 걸로. 새 걸로? 미개봉은 아니고. 근데 미개봉도 나는 그 시절에 이제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 콜렉팅 개념이 없었을 때 리가이즈 같은 거는 갖고 있었어요. 그냥 새 거를. 그러니까 그냥 뉴건담에 나오는 뉴건담. 건담, 예. 리가이지. 그다음에 그 뉴건담이나 이런 거는 만들면서 이거 되게 완성도가 있다. 네, 네. 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건담이나 일가지 같은 경우는 좀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그 가리안 같은 경우에는 자료화면 한번 만드신 거 다 올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만든 거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우리 저는 만들어 색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색칠해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아니면 화면이라도? 그럼요. 집에 그냥 꺼내 놓으셨어요? 아니면 잘 보관을 어디다 넣어가지고 하신 건지? 그냥 그 가리안 박스에 넣어놓고 있어요. 아, 그 박스도 있으시고? 당연히 있지. 오. 다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몇 개가 있으신 거예요? 한 그런 게 만들어 놓은 예, 장난감 장난감들이 몇 별로 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프라 모델 같은 경우는 가리안하고 건담. 건담 어떤 거예요? 근데 건담 그거는 일제. 아, 건담. 옛날에 산 일제. 네. 요즘 나온 게 아닌. 그쵸, 당연히 옛날 거죠. 그리고 음. 그 다음에 그 0080 네. 0080 시리즈도 이제 제가 좋아해가지고 혹시 그 0080 얘기가 나서 말인데 만화 보셨나요? 저는 0080 본 게 정확하게 지금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봤습니다. 0080 진짜 명작인데. 네. 되게 슬프죠, 내용이. 워인더 포켓. 워 인더 포켓 맞습니다. 그 0080을 보면서 이건 근데 굉장히 긴 얘기긴 하지만 이 만화는 대단한 작품이다. 진짜 맞습니다. 보고 나서 사실 저는 자막이 없는 그냥 일본어 원어를 봤거든요. 근데 여러 번 본 거예요. 여러 번 보고 그 의미를 내가 해석을 했어. 진짜요? 그리고 일단은 건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 그거 어려워요. 왜냐면 그렇죠. 그 지원과 그 연방국의 어떤 그 사이 전쟁의 어떤 경과를 모르면 그 애니메이션을 그냥 봤을 때 이해를 못 할 수 있어. 그렇죠. 왜냐면 엔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알고 보면 좀 더 좋은데 저는 이미 알고 있어. 음.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됐는데 그럼 그거에 감명을 받아서 산 프라모델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자크하고 자크하고 캠퍼하고 캠퍼하고 알렉스 건담인데 그것도 일판인가요? 알렉스는 국산으로 샀던 기억이 나요. 국산이 있었어요. 네, 혹시 맞아요. 알아요? 국산 나왔었죠. 근데 그것도 캠퍼하고 퀄이 좋았어요. 엄청 좋았죠. 그래서 저는 사서 다 만들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자크만 남아있더라고요. 또 여기서 나옵니다. 혹시 또 그 어머니가 빌런이 또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또 어머니가 알렉스 건담과 캠퍼는 오지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난감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님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아카데미는 정말 내가 문방구에 그런 아저씨가 아카데미 저한테는 그냥 이게 새로 나왔으니까 가져가면 된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샀어요. 아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거의 이런 다른 레트로 쪽으로는 되게 많이 하셔도 장난감 쪽은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장난감이랑 장난감 얘기 게임은 잘 나니까 몰라요.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한데 사실 훈이님 훈이가 말하는 훈이가 말하는 어. 그 레트로에 가장 가까운 거는 그 인디안 시리즈 같아요. 정말 지금 봐도 레트로 감성 뿜뿜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 끝장이지. 건담 시리즈들은 지금 봐도 좀 세련미가 더 많고 근데 옛날 건담은 좀 촌스러운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RX 건담 같은 경우는 옛날 아카데미 거 있잖아. 그건 그때 좀 촌스러웠어. 얼굴이 커요 일단. 다리 작고 얼굴이 크고 대두고 다리도 짧고. 코아 파이터랑 이렇게 연결하면 뭔가 좀 불안한 느낌? 그 옛날 거가 왜 어색해 보이는 거에 따른 제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변신이나 기능이 많을수록 작동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가동보다는 스타일보다는 그 기능. 만화에 나오는 기능을 그대로 재현하는 걸 그게 더. 일본 애들 장인 정신 때문에 그래 내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그 기능과 음. 움직임, 스타일리시를 같이 양립한 장난감들이 최고 명품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콤파트라 DX 변신 합체 다 되는데 움직임도 장난이 아니고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그 토끼를 하나를 하고. 포기한 게 FA 시리즈잖아요. FA 이제 풀 액션 그렇죠. FA 시리즈 그거 추가금. 샀어요. 어떤 거 사셨나요? 볼테이지.
볼테즈. 예. 그 장난감에 미치다의 그 채널에서 싸게 판다고 해서 샀습니다. 얼마 주고 혹시? 싸게 산 건지 모르겠는데 13만 원. 아우 잘 사셨습니다. 네, 13만 원에 볼테스만 인기가 많아요. 왜? 다이모스하고 네. 콤바트라하고 잠보트. 근데 의외로 잠보트가 잘 나왔어요. 잠보트도 다 잘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걸 치라고 하면 볼테스죠. 내가 보기엔 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칼도 있고 볼테스 그 고전 초합금 포피 같은 경우에는 볼테스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왜 볼테스가 비싸? 뭐든지 다 그 수요와 공급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고라이온이 비싸야 될 것 같아. 수요와 공급의 아. 법칙과 그 제품의 어떤 잘된 명품 그런 걸 봤을 때 볼테스가 정말 변신 합체 분리가 최고예요. 그 들었을 이후에 때 나온 초합금 혼도 되게 좋던데. 초합금은도 볼테스가 인기가 많고요. 맞아. 볼테스가 전 세계적 지구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희한하네. 이게 애니메이션 실제 볼테스 70년대 네. 거고 네. 고라이온 80년대 거고 네. 인기 많은 고라이온도 81년도에. 예.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거는 콤바트라. 네. 콤바트라가 더 먼저 볼테즈.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초합금원에서 지명도 있는 제품을 말하자면 콤바트라, 볼테즈, 고드마르스, 고라이온. 네. 뭐 요 정도 느낌이 이제 좀 초합금원에서 인기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옛날 것 중에 속하는 게 콤바트라하고 볼테스. 볼테즈. 그리고 애니메이션 자체 중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콤바트라랑 고라이온이 훨씬 인기 많았어요. 그럼요. 그리고 고라이온 같은 경우는 일본,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볼테스 5. 아니 볼트론. 아, 볼트론. 네, 볼트론이란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명대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고라이온이 1등이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볼테즈가 인기가 많네. 볼테스는 유럽에서 꽉 잡고 있어요. 남미, 중미 다 해서 전체적으로. 볼테스랑 콤바트라랑. 그리고 뭐 동남아 쪽에서도 꽉 잡고 있고. 그러니까 볼테스의 인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고라이온이 훨씬 많을 텐데. 고라이온은 미국. 아, 그런가? 정말 미국 좀 한정이긴 해요. 그런가? 근데 미국의 문화 파워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기가 많으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역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야, 이 뭐 얘기를 막 가지치기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끝도 없죠. 로버트를 일단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왜 인기가 있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볼테스가 변신 분리 합체되고 관절 잘 움직이는데 비율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작 애니메이션 자체도 인기가 많았다. 네. 나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 그 전편인 콤바트라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고 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고라이온, 볼트론 인기가 많은 이유가 사실 그 강남 모형에서 그렇지. 나온 디럭스가 큰 몫을 했고요. 예술이었습니다. 볼테스 같은 경우에도 강남 모형사에서 굉장히 많이 발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볼트론하고 볼테스를 합친 짝퉁이 있어요. 가슴에 사자가 있는 볼테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짝퉁에 그런 게 명품인 게 아니야? 그게 명품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들이 찾는 희귀 레어지. 병맛은 확실해요. 어. 병맛은 확실하고 레어이긴 한데 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도 구할 만한 그나마 좀 접근할 수 있는. 일본의 매니아들은 좋아하겠는데. 싫어하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발매된 제품들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얼굴이 살짝 바뀐 다이아베티스의 84태권브이라든지 건담 마쿠트인데 박스에는 더블 제타라고 하고 건담 마쿠트를 한 것도 있고요. 나도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만 살짝 바꾼 뭐 프레시킹이라든지 그런 거 되게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로 재해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 쪽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 사람들이 살짝 얼굴만 바꿔서 중국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식으로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미 굉장히 수집 라인 형성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고가 라인은 굉장히 고가예요. 그걸 제일 잘한 데가 삼성교재예요. 또 굉장히 복잡하게 예, 나간다. 삼성교재,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잠깐 태권브이 나오는 회사는 어딘데? 뽀빠이과 서울동아과. 그러니까 뽀빠이 서울동아는 약간 좀 이제 그 영화, 만화 영화하고 연관된 그게 있었고 아카데미는 독자적인 그냥 좀 인기가 있을 만하면 딱 라인으로 풀고 삼성교재나 강남모형은 살짝 한 바퀴 딱 꺾어가지고 이제 꺾어서 들어갔죠.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나름 그 뭐라고 하지 로컬라이징 국산화 작업을 해가지고 들어갔죠. 어려운 얘기다. 이건 진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남 모형은
선수 아니면 모르겠다. 그 강남 모형과 아카데미 과학과 뭐 여러 가지 과학들이 있는데 그 과학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진양과학이나 뽀빠이나 이쪽은 조금 살짝 이렇게 로컬라이징, 아카데미나 아이디어는 그냥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갔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로컬라이징, 즉 얼굴을 막 비틀고 막 얼굴 바꾸고 막 이상한 거 꽂고 막 이런 걸 되게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또 유니크한 점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도 혁이도 좋아하고. 그래. 혁이도 그래. 그렇게 오리지널 아닌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희한한 전 그 세계 짝퉁 아무데도 없고 그 B급 감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 번 바뀌어요 장난감. 근데 사실 그게 가격이 더 레어하게 돼서 많아지는 게 나는 맞는 것 같긴 해. 왜냐면 유니크한 그때 당시에 저도 외면했었으면 많은 사람들도 외면을 뭐 제 생각이 다 아니지만 외면을 한 제품들이 남아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레어일 수도 있죠. 내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 여하튼 이 조립식 그렇지 프라모델이라고 안 하고 옛날엔 조립식이라고 했죠. 조립식이라고 했었는데 문방구에서 파는. 네. 사실 문방구라는 곳이 이 학생들이 문구 파는 데인데 문방구가 우리는 문구 사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두 가지를 사는데 하나는 학교 갈 때 준비물. 네. 예,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유일한 문방구의 역할인 거고 실제 거기에서 하는 거는 불량식품 사 먹고 조립식 사는 거잖아. 조립식도 사고. 조립식이 나는 거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문방구에서 사는 거는 조립식. 그리고 이제 간혹 문방구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앞에 조그만 오락기가 있어. 네. 오락기하고. 되게 웃긴 게 문방구가 사실 지금으로 치면 마트예요. 책도 팔고요. 다 팔아. 운동복도 팔고 실내화도 팔고 과자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그 코딱지만한 곳에 다 있어. 되게 웃긴 게 요즘도 마트 가면은 애완동물 팔잖아요. 사실 문방구에서 뼈아리도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다 팔아요.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한 구석에 병아리 네. 파는 사람이 외주로 들어. 외주로 뭐 들어오기도 들어와서 하고 위탁 사업을. 뭐 메추리 같은 것도 팔고. 우리 때는 이제 햄스터 같은 건 별로 없었지만은 병아리는 진짜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 병아리 키워서 닭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저 그 다음 날 다 뻣뻣이 돌멩이 돼가지고. 저는 닭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왜요? 조그만 병아리를 생각하고 키운 거잖아. 이게 물론 닭이 될 거라는 상상을 안 한 건 아닌데 실제 얘가 닭이 되니까 무서워요. 그래도 사람을 잘 따르죠. 계속 같이 자라니까.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난 그냥 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세 마리가 그냥 씩씩하게 자란 거야. 아, 근데 나중에 집 앞에 있는 쥐가 잡아먹었어.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내가 이 고통스러운 짓을 약간 죄책감이 느껴져서 그 다음부터는 병아리 안 사. 뭐 제가 아는 사람은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그걸 진짜 백숙을 해서 먹었대요. 근데 나는 웃긴 게 자기가 기르면 정이 드는데 이 새들한테는 그 강아지 같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도 키워서 때려 잡아먹고 하니까 아니 근데 자기가 기른 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닭까지 했을 정도면은 꽤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그 친구가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부모님이 그냥 잡자 해가지고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말렸겠죠 물론. 근데. 그런 테크닉이 있는 것도 대단하신데. 와 진짜 어쨌든 저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나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문방구 문화라는 게 지금 없어졌어요. 이제 문방구가 우리 동네도 3개 있던 문방구가 지금 하나가 없어져서 2개가 남았는데 네. 그 문방구가 하나의 특별한 문화예요. 그렇죠. 지금 짐꾼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게 다 조금씩 다 있는 희한한 곳이야. 약간 실내화 파니까 신발 팔지, 체육복 체육복도 파니까 팔죠. 옷 파는 거지. 준비물 같은 거 준비물 다 있지. 뭐 학용품은 싹 다 있지. 전과 같은 교재도 있죠. 책 다 있고, 장난감도 있죠. 장난감 다 있고, 게임기도 조립식, 프라모델, 그러니까 완구. 근데 그 조그만데 다 있잖아 그게. 있죠. 그 도박도 있어요. 사행성. 맞아. 뽑기. 그러니까 거기는 강원랜드부터 네, 그런 게 다 들어 있어. 이 문방구는 우리가 좀 연구해 봐야 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그럼요. 레트로의 보고. 야, 저도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되게 많은데요. 아카데미 과학사 조립식을 제일 많이 들은 데를 많이 갔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동네는 제일 많이 꽂아놓은 데를 갔었어요. 나는 이 명동 와서 알게 된 건데 100원짜리 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었어. 음. 제가 다니던 가게는
위치상으로 이게 좀 약간 부자 동네여서 그랬나 봐. 내가 부자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자 동네에 있어서 그랬는지 아카데미 위주로 갖다 놨고 100원짜리는 없었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장난감은 다 이 정도 비싼 거로만 생각했지. 근데 간혹 이렇게 다른 동네 가면 막 100원짜리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건 사면 안 된다. 장난감은 아카데미에 사라. 100원 사면 돈 없어서 일단 사긴 하는데 박스 자투도 이쁘고 거의 90% 다 후회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만들면 이게 뭐야? 이런 지금으로 치면은 그 킨더가르텐 초콜릿인가? 똑 따면은 나오는 그 크기 있잖아요. 막 꼬만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조악하고. 허무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저런 100원짜리 장난감은 의미가 없는 거다. 사면 안 된다. 무조건 아카데미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하지만 그 레트롤링의 혁이는 미친 듯이 100원짜리에 거의 뭐 100원에 모든 게 다 지금 올인이 돼가지고. 근데 내가 그 매력을 알아봤어. 처음엔 몰랐다가 점점 그 빈티지 장난감의 매력을 알아버리고 그 큰일 짝퉁의 났네. 매력, 아카데미 아닌 것들의 매력 큰일 났네. 엄청나더라고. 큰일 났어. 그 장난감 알아요? 메뚜기? 네. 다 알아요. 메뚜기 그거 진짜 대박이더만. 메뚜기도 있고 변신 그 트랜스포머 메뚜기도 있고 건설차도 있고 네. 곤충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주로 로버트 위주로 샀죠. 국민학생 때는 문방구가 없으면 추억이 없다. 없어요. 문방구가 아니고서는 딱 두 군데예요. 문방구, 전자오락실. 맞습니다. 이 두 군데가 없으면 소년에게는 갈 데가 공터에서 이제 다방구 하죠. 다방구, 짬뽕, 그 얼음땡. 얼음땡 뭐 이런 거밖에 뭐 할 그런 게 거밖에 할 게 없죠. 지불놀이를 해봤어요. 지불놀이 해봤죠. 저 지불놀이 좋아했어요. 뭐 안 태우셨어요? 뭐 사고는 안 쳤어요. 근데 진짜 그 막 친구들이랑 공터에서 놀다가 밥 됐다고 엄마가 나와가지고 밥 먹으러 오라고 야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애들 하나둘씩 깨지면은 에이 우리도 가야겠다고 그때 뿔뿔이 했. 응답하라 1988에 나오잖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된 거죠. 막 놀다가 한 놈씩 이제 밥 먹으러 그런 거 들어가면서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땅 따먹기 같은 거 하잖아. 네, 땅 따먹기 하죠. 땅 따먹기 하는 동안에 거기에 목숨을 걸어. 이 땅이 하나라도 내가 뺨을 이렇게 해가지고 뺨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근데 창훈아 밥 먹어 그러면 끝이야. 그럼 끝이야.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나가죠. 그쵸? 근데 그거 자세히 생각해 보잖아. 이게 인생이다. 그럼요. 아 인생이요? 봐봐. 나중에 그 다 모았던 장난감 죽으면 끝이야. 내가 보기엔 이 땅 따먹기가 인생 같아. 우리 지금 땅 따먹기 하는 거야. 아 그쵸? 약간 갑자기 급시 보여지는. 아니 정말로. 근데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 하는 그 집중력 있잖아. 그렇게 집중했다가 어머니가 창훈아 밥 먹어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 맞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어른들에게 필요한 정신 중에 하나예요. 뭐 무슨 얘기냐면 몰두하는 거 있잖아. 내 앞에 있는 거에 몰두하는 거. 지금은 그거 못해. 봐봐. 뭐 멋있는 장난감 있는 거 네. 사고 싶다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당장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축도 해야 되고 애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년 시절의 그 모습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려고 코스프레를 해도 코스프레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없어 우리에게는. 땅 따먹기 하듯이 막 미친 듯이 몰두해가지고 이게 내 전부인 것처럼 했다가 창훈아 밥 먹으면 끝인 거야. 그리고 술래잡기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가 야 재미없는데 딴 거 할까? 그럼 딴 거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는 못 살아요. 우리는 때려 죽여도 그렇게 못 삽니다. 국민학생의 그 마인드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좀 그나마 네. 철이 좀 덜 든. 나. 지금 얘기하면서도 나야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거하고 다시 역행하는 자기 그냥 신념대로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이 또 이제 또 조명받는 시대가 또 왔어요. 그러네. 그런 사람이 짐꾼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좋고 나쁘고의 그 경계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맞아.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세상에- 컨텐츠적으로 보면 좋은 건데 또 이 자기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음. 가족으로서는 좀 아닌 거고. 근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걸로는 또 좋은 거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복잡한데. 근데 전 하나를 딱 정하라고 하면은 역시 저는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긴 하네요.
아니야. 근데 진군 같은 경우는 철이 덜 든 것 치고 굉장히 밸런스 있게 삶을 잘 살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리스펙트하고 부럽기도 하고 아 어떻게 저렇게 뭐지 공수 모두 잘하는 퍼펙트한 선수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이거 훈이님 여기 둘러보시면 훈이님도 똑같아요. 잘하는 거. 근데 저는 한쪽에 치우쳤어요. 요거에다가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생활이 망가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니 안 그러잖아. 저도 야 어쨌든 간에 네, 네. 아카데미에서 이제 협업을 했다라는 거,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 네. 뭐 지금 그 제가 이게 뭐 팟캐스트에 올라갈지 유튜브에 갈지 책으로 쓸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협업 결과물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제품 신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그게 언제 영상을 예정이 언제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거기서 아직 딱 언제 나온다고 얘기를 할 때까지는 제가 엠바고를 해야죠. 그런 게 또 있는 거야? 네, 그럼요. 제가 그 회사도 아닌데. 자 그러면 20개 해야겠다. 20개? 2020년, 2021년. 2021년. 오케이. 그거요? 발매? 2020년. 2020년. 예,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해가 2021년이 될 거라고 해서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정도까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올해네? 네. 커밍 순이네? 네, 커밍순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0월이니까. 11월. 독수리 사령관이네. 그 사령선과 이번에 나오는 불사조가 불사조 승리요. 그게 퀄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예상 한번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불사조 승리호가 퀄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그 독수리 사령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본드가 필요한 곳이 있었거든요. 폰트 썼어. 나는 갖고는 있는데 조립을 안 해봐가지고 몰라. 그 스냅핏이긴 한데 요소 본드를 써야만 하는 구간이 그러면 있어요. 동봉이 돼 있어요, 폰드가? 안 들어있죠. 요즘 본드 다 따로 사야죠. 옛날에는 오히려 하나 다 들어있었는데 그렇죠.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역행을 하는 거 맞죠. 기가 가격도 막혔어. 훨씬 비싼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스냅핏이긴 한데 좀 이렇게 힘을 지탱하고 이런 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개선이 많이 돼서 나올 것 같아요. 모거 버전은 이미 공개가 됐어요. 네, 봤습니다. 봐서 약간 날렵하더라고요. 원래 불사조 그 승류는 좀 단순하고 심플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독수리 원래 사령선이 갖고 더 있었던 제가 옛날에 샀던 거는 약간 좀 그 프로포션이 약간 두툼했던 것 같은데 좀 약간 날렵한 라인. 그래서 좀 날씬하게 빠졌다. 레트로 제품들을 보통 이렇게 리파인하면서 많이 나오는 게 홀쭉하게 만들어요. 옛날 거는 얼굴 막 두툼하고 그랬으면 얼굴 선 잡고 다리 길게 하고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뭐지? 드라고나 같은 것도 옛날 드라고너는 이렇게 세워놓으면 동실동실해요. 근데 요즘에 일본에서 나오는 그 드라고너 애니메이션 핏으로 나온 거 보면 정말 애니메이션의 오프닝에 나오는 그런 그렇죠, 핏으로 그렇죠. 나오더라고. 나도 그거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랑 프라모델 보면 이게 같은 로봇가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식으로 들 정도로. 리파인 다이어트를 좀 하는데 저는 그게 또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사조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대세를 따라가는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좀 날씬해야지 멋있다고 느끼나 봐요.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레트로 하시는 분들은 옛날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런 분들하고만 하면은 망하거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긴 뭐 장난감도 그냥 보면 계속 옛날 레트로 장난감 뭉툭하게 차렷 자세 그 좋아한다는 거 있잖아. 차렷 자세로 쭉 서 있는 그 뭐야 저 전대물 로봇들 그런 게 좋다면서. 근데 제가 이제 반창고에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차렷 자세의 옛날 로봇들을 보면 그냥 뭐 느낌 있네. 딱 거기서 끝이에요. 남자분들도. 그것보다는 차라리 센티넬이나 추하크몬에서 나온 요즘 요즘 거가 훨씬 멋있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약간 오바리 같은 느낌. 네, 오바리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레트로 감성이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레트로건 사업이건 이건 진짜 나는 망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냐. 변치 않는 그거 불문율 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아무 주제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아카데미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렇지. 뭐는 세련되고 그러니까 아카데미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동시대에 나온 다른 과학사들도 비교돼야 되고 그 시대상도 비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때 놀았던 문화도 비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흘러나오죠. 지금은 이제 사실은
로봇 같은 경우는 반다이가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 제품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죠? 그게 그 밀리터리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팔리지 않고 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글로벌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예전부터 아카데미가 사실은 이제 카피 제품을 만들었지만은 네. 컬이 너무 좋았어요. 거의 맞습니다. 일제 수준만큼 컬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완성도 이렇게 만들고 나서 딱 봤을 때 그 단단한 느낌들 물론 희한한 것들도 있었지만 실패작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아카데미는 보증이 돼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그 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품의 컬은 그 밀리터리 제품들의 컬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카데미는 최고죠. 아카데미는 그냥 무조건 진짜 1등이, 최고죠. 네. 무조건 1등이죠.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앞광고가 되겠군. 앞광고. 앞광고죠. 앞광고. 아카데미화하는 같이 앞광고.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광고. 그래서 이번에 불사조 그 나오는 거 승리호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승리호 조금 있으면 개봉하는데. 그 승리호가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니까 승리호. 이름은 일단 같네요. 어쨌든. 그러네. 네. 승리호 개봉하네. 네, 이름은 그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봐야지 알죠. 그 SF. 예고편은 봤습니까? 예고편은 봤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헐리우드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 전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나는 격세지감을 느꼈어. 세상이 변했구나. 세상이 진짜 변했구나라는. 우리 짐꾼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본 생활을 했었잖아. 네. 그게 몇 년도였죠? 99년도, 2000년도. 99년도, 2000년도면 네. 너무 잘 됐다. 그 당시면 사실은 일본 대중문화는 아직 활화산처럼 꽃피우던 시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네. K-팝이 있었어요. K-팝이 있었죠. 네, 있긴 그 있었죠. 당시에도 K-팝, J-팝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냥 후달리는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당시에 지금 진군이 일본 생활하던 당시는 일본에 누가 있었냐면 우타다 히카루가 있었고 우타다 히카루도 있었죠. 우타다 히카루 사실 뭐 퍼스트 러브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앨범이거든요. 우타다 히카루, 스피츠, 뭐 그 사쿠라 자카 부른 사람 누구였더라? 사쿠라가 뭐야? 사쿠라 자카라고 있어요. 몰라요. 그 되게 잘생긴 아저씨 뭐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냥 엄청 많아요. 지금 이름 다 대라면은 나 10명 이상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대중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이 뭐 그 정도 돼요. 우타다 히카루라든지 락밴드 엑스제팬도 그 당시까지 활동을 하다가 97년도에 걔네들은 잠정적으로 해체했었구나. 락밴드도 일본은 계속 강세였어. 맞아요. 라르크라든지 루나씨라든지 라르크 앤사르. 예. 네, 맞아요. 라르크랑 루나씨 같은 그런 비주얼계나 90년대에도 계속 인기가 많았어요. 뭐 보셔서 그때 당시에 가서 알겠지만은 또 걸그룹도 그 아이돌 같은 걸그룹이 99년도엔 누가 있었으려나? 저는 얼굴은 아는데 그룹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그때도 저는 장난감만 봐가지고 누구다 정도까지 글로브나 그런 애들이 아마 활동을 했었을 막 하여튼 거예요. 막 CD도 몇 개 사고 네. 막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황금기입니다. 일단은 우타다 히카루가 1000만 장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였는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희한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BTS가 난리를 치고 블랙핑크가 막 가장 팬덤이 많은 아티스트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를 침식할 것이다라고 막 걱정하던 게 96년도 막 이랬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예측이었어요.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잘못된 예측. 지금은 1호가 네. 그 일본 문화 개방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개방할 때 모든 문화계 사람들이 절대 반대였어요. 그래서 그게 늦춰졌어요, 사실. 네, 맞아요. 늦춰지고 1차 개방, 2차 개방 이런 식으로 막 어떻게든 자국 네. 문화 보호하려고. 말이 많았죠. 우리나라가 문화 경쟁력이 생긴 다음에 해야 된다. 너무 되게 이르다.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너무 이르다라고 말이 많았었는데 불과 20년 만에 그냥 반전이 됐어요. 맞습니다. 반전돼서 지금 사실은 딱 하나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문화 영역에서 역전됐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유아용을 만약에 넣는다면 또 상황이 바뀌어요.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세예요. 아 그래요? 뽀로로나 아기상어 있죠. 네. 뚜루뚜루루 아기상어는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런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확실히 우리나라를 그냥 넘사벽이에요. 일본 1등이지만 이제는 일본 1등이 되는 게 뭐였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본이 절대적으로 1등이 뭐냐면 하나는 게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 또 하나는 만화입니다. 네. 이거는 20년, 30년이 지나도 때려 죽여도 안 된다고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만화계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일본 문화 개방하면 안 된다. 만화계는 정말로 결사 반대했었어요. 근데 지금 만화 장난 아닌 거 아세요? 웹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본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만화가 난리예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따라잡은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아니, 역전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따라잡는 정도가 하면은 아니라 시간당 거의 10,000원 가까이 받았어요. 그 90년대 당시에.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받았는데 그래서 알바에서 먹고 산다는 얘기가.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8,000~9,000원 거의 10,000원 근접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일본은 그때 20년 당시에 전에 이미 그 10,000원, 12,0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아르바이트를 2개를 했었거든요. 그 알바족을 뭐라고 불렀는데? 프리타죠. 프리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와 진짜 그때는 정말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걸 느꼈던 게 일단 금액. 우리나라에서는 생맥주가 1,500원, 2,000원 할 때 거기는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막 물가도 되게 비싸고 돈도 되게 많이 받고 뭔가 좀 우리보다 뭔가 다 세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그리고 일본 갔을 때 우리나라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 지금도 없겠죠. 지금도 지금도 없어. 없는데 일본은 지금도 우리나라 불매합니다. 이제 그때 일본에 갔을 때 뭔 외국 외제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동네에.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때는 외제차가 좀 성공한 사람들 지금은 이제 아무나 탈 수가 그쵸. 있지만 지금도 옛날- 아무나는 못 타. 아 그래요? 어. 아 그런가? 근데 연차 옛날 있어? 아니 없어요. 나도 없어. 근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접근성이 많이 용이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가는 곳마다 다 벤츠 뭐 람보르기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이고 페라리, 포르쉐가 엄청 길에 막 굴바닥에 굴러다녔었어요. 맞아. 정말 그래가지고 와 이 사람들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를 그때 느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알바비 얼마입니까? 거의 뭐 10,000원에 가깝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대로고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일본 그대로야? 지금 일본 뭐 800엔, 900엔 그래요. 1,000엔. 똑같네? 네, 똑같아요. 1,500엔, 2,000엔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훨씬 많아야지. 훨씬 많아야죠. 20년이 지나. 걔네 2,000엔 넘었어야지. 넘었어야죠. 걔네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수진 문화도 있고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마니아 문화 같은 경우는 마니아는- 일본 못 따라가는데 내가 말하는 건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산업 전반적으로는 네. 일단 음악 아이돌 팝에서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졌습니다. 완패. 네. 네, 완패고 영화 드라마도 사실상 완패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그 대중 문화인 음악과 네. 영상 문화에서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는 다 완패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화도 지금은 일본에서 우리나라 웹툰이 막 난리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본 그 애니메이션 만화 그 입지가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옛날 우리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드래곤볼 북두이권 시티헌터 봤잖아. 람마 어. 그런 것만 봤죠. 그다음에 뭐 슬램덩크 네. 봤잖아. 네. 지금 너 만화 뭐 보냐 그러면 다 네이버 웹툰 보지 일본 만화 말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원피스 요 정도입니다. 아, 진짜 그거 너무 아쉬운 게 그때 그런 어떤 도전적인 실험적인 그런 작가분들 다 지금 조용히 계신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일본에 네. 일본 대 작가들은 네. 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이에 그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일본 문화와의 그 반전. 일본 요즘에 내가 그게 정말 어색한 게 뭐가 어색하냐면 일본에 지금 10대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짐꾼이랑 제가 일본에 있던 시절에 그 이후에 지금 태어난 10대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10대들은 한국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자라는 애들이야. 윤사마를 보며 자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윤사마 보고 나는 그 동방신기 보면서 자라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걔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를 동경하면서 자란 거.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일본 문화 동경한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걸 보면
세상은 살고 볼 일이야. 아, 모두가 다들 그 1차 개방, 2차 개방 이거 막 만들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1차, 2차 막 이딴 걸 나눴겠어. 맞아요, 맞아요. 두려움에 그냥 사시나무 쩔듯이 막 사람들이 그랬는데 20년 지나고 까보니까 뭐 이건 지금 일본은 바보 됐네 완전히. 우리나라가 다 까고 있어 지금. 도장 깨기 하듯이 지금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모든 대중문화 영역에서 다 완승입니다. 네. 완승이어서 뭐 해볼 게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옛날에 일본 문화가 동경의 대상이었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어서 진짜 그냥 격세지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어.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캐릭터들도 많고 이제 건프라라고 해서 여러 가지 라인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장난감 시장 크게 잡으면 미국하고 일본 나눌 수 있거든요. 이제 한국은 이제 지리적으로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과거에서부터 되게 많은 제품들을 뭐 카피 내지는 재창조, 리파인, 좋게 말해서 리파인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라오다가 이제 갑자기 막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예전의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없어질지도 몰라요. 뒤늦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없어지는 우리까지는 그게 유지가 돼도 겁니다. 당연히 없어집니다. 네. 뭐 한두 명 매니악하게 하겠지만 대중적인 그거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까 내가 말했던 땅 따먹기랑 비슷해. 네. 땅 따먹기 막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게 우리의 모든 세상인 것 같고 레트로가 영원할 것 같지만 밥 먹어라 호나 그러면 지워지는 것처럼 레트로의 흔적은 그렇게 지워져. 그래서 저희 X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 94학번, 9학번, 96학번 딱 X 세대인데 정말 과거도 다 그대로 갖고 있고 요즘 것들도 많이 그거를 이제 접해본 굉장히 좀 운이 좋은. 거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알고 네, 있는 문화적으로는 이제 좀 운이 좋았고 경제적으로는 우리 윗세대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치. 우리보다 한 몇 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이 키우는 많은 거죠. 거를 네.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어쨌든 아카데미 과학에서 시작된 이 취미랑 연관돼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얘기가 항상 일본과 한국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레트로하고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봤을 때 일본은 아직도 레트로 중이에요. 거기는 인생 자체가 일본 자체가 레트로한 나라고 일본이 곧 레트로고 한국은 변혁, 이노베이션 막 이런 거랑 좀 돼 있는데 사실은 짐꾼은 일본에서 살아야 돼. 왜요? 일본이랑 더 어울려. 그래요? 매니아 문화들이나 아. 그런 서포트하는 거나 분위기나 저랑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은 다 일본에서 살아야 돼요, 사실. 그런 아, 식으로 따지면. 맞아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근데 저는 사실 그럼 어떤 장난감이나 그거에 좀 국한돼서 좋아하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 한국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 난 그거는 뭐 그런 얘기를 한 뜻한 게 아니라 당연히 네. 그렇지. 나도 네. 마찬가지야.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뭐 좋아하는 이런 이제 장난감에 한해서는 전 일본에서 살아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모든 게 한 70%는 일본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장난감 철인28호 아카데미 막 만들던 그 회사랑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진짜 기분이 세상은 살고 볼 일이다. 없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네, 진짜 세상은 제가 거기 이제 아까쯤에 아카데미가 글로벌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같이 하게 될 팀도 글로벌 사업부 부장님이세요. 거 봐. 거기가 외국에서 잘 나간다니까. 그러니까요. 아카데미가. 그래서 참 세상은 살고 볼 일이다. 맞아요. 진짜 재밌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장난감 좋아해가지고 이런 일도 또 네,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신기하네.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런 어떤 장난감 쪽으로 하는 게. 그 장난감 사실 지금 뭐 관련이 있는 어떤 유튜버들이 몇 분이 계시지만 네. 일단은 짐꾼이 독보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치고 있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왜냐면 지금 건프라 쪽이랑 뭐 이상훈 TV라든지 건담 홀릭이라든지 건담 홀릭이라든지 기라성 같은 놈을 많기 때문에 전 노력을 하고 있죠. 최고라고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는 최고로 열심히 한다고는 할 수 있어도 최고는 아니에요. 하여튼 좀 겸손한 모습으로 어쨌든 자기 이미지 지키고 있는 짐꾼이라고.
오늘 그냥 두서없이 이런 네, 수다를 주사를. 네. 앞으로 저희 이제 그 레트롤링에서 이렇게 네. 제가 그 팟캐스트를 염두에 둔 이런 수다 시간 좀 길게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 그 짐꾼도 그렇지만 유튜브 채널에 한 콘텐츠 영상을 1시간씩 올리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그죠? 하면 안 되죠. 긴 게 몇 분이에요? 제일 긴 게 24분, 막 30분. 보통 15분 때 찍죠.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찍죠. 그죠? 네. 보통 15분 때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토크하면 우리가 지금 1시간 얘기했거든요. 네. 이 1시간을 편집해가지고 그냥 저희는 팟캐스트로 좀 흘려보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고편만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오늘 너무 준비 없이 갑자기 온 게 있는데 음. 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책도 좀 읽어보고 좀 아니 그냥 준비를 이렇게 좀 얘기하는 해가지고. 거지 뭐 옛날 얘기 하다 보면. 아니, 이게 좀 뭐 작가라든지 이런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사실 얘기를 안 한 게 있거든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뭔 상관이에요. 아, 그리고 공부하면서 얘기하는 게 더 재미없어요. 그래도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그래도 조금 더 그런 양질의 그런 수다 떠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네. 유튜브를 약간 이거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이 옆에서 작업하면서 들을 수 있는 옛날 얘기 아 맞아요 나도 그랬어 이렇게 공감하면서 아 들을 수 그런 있고. 식으로 할 거면은 좀 더 얘기를 더 많이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해볼까 했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짐꾼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아유 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오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네. 우리가 장난감 얘기 말고 애니메이션이랑 영화 애니메이션 이야기, 영화 얘기 하시죠. 예, 그리고 음악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우리가 가졌어요. 그때 이제 좀 접했던 미드 같은 것도 할 얘기 많을 것 같고. 맥가이버 이런 거. 맥가이버랑 미드랑 이런 거 에어울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 옛날에 우리 전격 미드라고 전- 안 했죠. 안 옛날에 했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외화. 네 외화요 외화. 외화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미드, 영드, 미드라고 하는데 저는 외화. V 그 다음에 V 음악 A 어떻게 했다? 특공대 V는 딴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이거 아닌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음악은. 딴따단 근데 따단 케빈은 13살? 따단 12살인가? 케빈 원더 에이지 원 제목은 원더 에이지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케빈은 12살. 아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완전 저는 인생 드라마예요. 그 삐삐 말괄량이 삐삐. 말괄량이 삐삐도 재밌었고 그거는 정말 어렸을 때인데. 다 재밌었어요. 너무 삐삐 저는 다 막 보고 되게 그건 힘이 우리-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말도 막 번쩍번쩍 그거는 들고. 진짜 80년대 초반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거 기억하는 건 되게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들어요. 예, 말 막 번쩍번쩍 들고 백말을. 악당들이 또 있었던 것도 같고 악당들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해적이에요. 삐삐가 삐삐가 해적이에요? 아빠가 해적이야. 아 굉장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삐삐가 죽었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할머니 봤는데 네. 똑같이 생겼더라고. 네, 삐삐 정말 재밌었죠. 뭐 에어울프 그다음에 전격 제트 제일 재밌게 봤던 게 뭐야? 다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제트카 진짜 재밌게 봤고요. 전격 제트 작전. 전격 제트 작전 나이트 라이더. 네 나이트 라이더죠. 나인 라이더 뭐 V V 케빈 케빈. 에어울프 또 있는데 사실 그 80년대 외화 얘기할 때 90년대 빼고 80년대 외화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1등으로 치는 건 맥가이버예요. 아 맥가이버 뭐 기동순찰대 기동수찰. 뭐 그런 거 다 봤어요. 야 기동수찰 때 아. 그 다음에 막 간간히 해주는 단편 같은 것도 되게 재밌었고 기묘한 이야기라고 미국 거 환상특급. 환상특급 환상특급 트와일라이트 존. 네 트와일라이트 존 네, 트와일라이트 존. 거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너무 재밌는 게 많죠. 그 우리나라 그 캐서방 니콜라스 케이지 그 다음에 그 다이아드 주인공 누구죠? 로버트 할리 아니 로버트 할리가 둘이 브루스 닮았어. 윌리스. 윌리스. 네, 브루스 뭐 윌리스. 리즈 시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음.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 자기 존재를 사라지고 가짜가 나를 차지하는 거. 나 몰라 난 이야기까지는 잘 몰라. 그게 브루스 윌리스예요. 그 아니 막 그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트와일라이트 존은 단편 에피소드잖아. 그래서 다 기억은 안 나. 근데 얘기하는 건 기억 날라 그래요. 거울 쳐다보는 장면. 거울도 쳐다보고 핵폭탄이 터지기 딱 뭐 몇 초 전에 세상을 멈춘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 시간을 풀면 다 그거 죽고 다시 보면 재밌겠다. 엄청 재밌어요. 되게 철학적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지? 그 저는 이제 막 검색하다가 봤어요. 어, 근데 자막은 재밌겠다. 없는데 그냥 막 봤어요. 음. 그러니까 핵폭탄을 시간을 풀면 다 터져서 죽고 멈추자니 그냥 혼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어느 것도 고를 수 없는 여자가 야. 미쳐버리는 과정. 와 너무 재밌었어요. 그 빨간 구두 신으면 막 여자가 빨간 구두에 원원이 씌어가지고 막 춤추는 거? 예. 재밌겠는데?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 외화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게 전부 다예요. 에이트 콩대도 정말 재밌었고 BA 네. 딴딴딴딴딴 따라다란 베트남전 뭐 10년 전 뭐 이러면서 베트남 하니까 또 생각났다. 그거 있잖아요. 머나먼 머나먼 정글 이거 머나먼 정글. 머나먼 정글. 나나나나나. 그 롤링스톤스 음악이 네. 오프닝으로 나왔던 머나먼 정글이 있었죠. 그 총싸움을 많이 하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런 외화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외화도 들어가고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했었던 수많은 그 민중가요라든지 포크송들 가수들 그런 것도 좋아했었어요? 다 들었죠. 어. 그래가지고 뭐 신해철 아저씨 뭐 해가지고 대학가요제 이선희 뭐 많잖아요 그런 거. 그건 이제 민중가요는 아니지만 아니 민중가요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대중가요. 대중가요인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래들 음. 포크송 같은 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이제 주 종목이었던 어쨌든 아카데미랑 협업을 한다고 하길래 장난감 이런 얘기가 얘기를 좀 주가 됐었죠. 네, 근데 다음에는 또 이제 만나게 되면 애니메이션이랑 영화 얘기 또 미드 얘기 또 이렇게 해보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서없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또 뵙는 걸로 하죠. 아우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네. 반창고 TV 앞으로도 번창하시고 감사합니다. 2만, 구독자 2만, 3만, 4만, 5만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우, 재밌어. 둘이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아.